가난을 거꾸로 한번 말해보세요. 난가? 맞습니다. 당신은 가난합니다. 라는 이런 문구가 떠오르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뭐다 해서 힘든 시국에 어떤 법을 만들어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하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과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광풍이라 할 정도로 비트코인 투자자 수와 또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났죠. 올해 3월 달에는 가상화폐 거래대금이 3,348조 5개월 만에 6배가 급증했다. 가상화폐 하루 거래대금이 20조, 25조, 한 닷새 2배로 껑충껑충 뛰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 587만 명이다. 올해 12배가 늘었다.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야,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야.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림을 사고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잖아. 그림을 사고 파는 것까지 우리가 보호해주진 않는다. 결국 자기 책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참 많은 후폭풍이 일어났었죠. 결국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는 투기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투자자 보호는 못해준다. 그런데 세금은 걷어야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자산으로 인정은 해주지는 않지만 가상자산으로 인정은 할 테니 2022년도부터 세금을 내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가상화폐 세금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오늘의 순서는 이겁니다. 왜 가상화폐 세금을 먹이는 것일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돈이 몰리는 곳엔 누가 있다? 국세청이 있다.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해서 아마 세금을 먹이는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 과세라면 2022년 1월 1일 전에 파는 게 좋을까? 1,000만 원을 내가 번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까? 가상화폐 특근법 이후에 비트코인 시세는 어떻게 될까? 가상화폐 세금을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에 어떤 새로운 세법이 나오고 어떻게 세금을 부과를 하는지 이 부분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올해 가상화폐로 번 소득은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 2021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한 내역과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2021년 9월 달에 5천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매수했어. 그런데 그게 12월 달에 1억이 되었어.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러니까 비과세는 뭔지 아시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2022년 1월 1일 자정부터 거래하는 이 가상화폐 소득부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 9월 달에 5천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2022년 12월 31일 날에 종가 기준으로 이제 1억이 딱 찍혔어요. 자,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이 이제 수익인데 만약에 2022년 1월 2일 날에 이 1억이 2억이 돼 버렸어. 그러면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대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에 1억으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1월 2일 날에 내가 8억? 그러면은 2억에서 1억을 뺀 1억. 이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1월 1일 전에 팔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올해까지 오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다 보니까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내가 1월 1일 전에 팔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9월 달에 5천만 원을 매수를 했고 2022년 12월 31일 날에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2억에 팔았어요. 그럼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될까요? 정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산 가격과 2021년 12월 30일자 시세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취득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만 2022년도부터 번 돈만 과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2월 31일 시세보다 내가 산 가격이 높은 경우, 내가 산 가격을 취득가액 기준으로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22년도에 비트코인을 5천만 원에 한 개를 샀어. 그리고 22년도에 갑자기 또 비트코인이 올라서 1억 원에 한 개를 또 매수를 했어. 1억 5천만 원에 내가 비트코인 한 개를 매수를 했어. 23년도에 내가 한 개를 2억 원에 매도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퀘션 마크가 하나가 나오겠죠. 5천만 원에 산 첫 번째 비트코인을 내가 판 것일까?
1억 5천만 원에 산 첫 번째 비트코인을 판 것일까? 아니면 평단 1억짜리를 한 개 판 것일까? 과세는 선입 선출로 취득 원가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입 선출이 뭐냐면 먼저 산 거를 먼저 판 걸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례로 그냥 적용해서 보면요. 내가 5천만 원에 산 거를 2억에 판 거니까 시세 차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후입 선출이라면 마지막에 내가 1억 5천만 원에 주고 산 걸 2억 원에 파는 거니까 시세 차익이 5천만 원이 된다는 것이고 2023년도에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면 산 가격이 1억 5천, 판 가격이 1억 5천이 되는 거니까 시세 차익이 빵원이 되겠죠. 결국 번 돈이 없으니까 세금도 낼 게 없겠죠. 이렇게 과세 체계에서는 취득가의 산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250만 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내가 가상화폐로 인해서 뭔가 돈을 벌었어. 그러면 그 번 돈에서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로 과세를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1억이 수익이야. 그러면 1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에 9,750만 원에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9,750만 원 곱하기 20%를 하면 1,95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세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20% 받고 10% 더가 있습니다. 이 20%는요, 국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소득세는 국세이다 보니까 국가에 내는 거고요. 10%는요,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단어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즉 구청에다가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는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세율이 20%가 아니라 22%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1,950만 원에 10% 하면 195만 원이겠죠? 그러면 이 195만 원을 지방소득세로 내야 하다 보니까 총 부담세액은 2,145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벌었을 때 내가 2,145만 원을 내야 한다. 이 가상화폐를 지금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이 상장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에도 과세하도록 이제 세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암호화폐와는 달리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보시면 주식은 양도소득이고 이 암호화폐는 기타소득으로 나눠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 암호화폐도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타소득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복권 당첨이나 상금 받은 거 아니면 위약금, 그리고 산업재산권 양도 같은 이런 무형자산 양도했다는 소득을 우리가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매긴다? 자, 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건 부동산,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양도했다는 이런 소득을 우리가 양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주식도 이 가상자산으로 번 것도 주식이랑 결국 비슷해 보이는데 코인은 주식처럼 양도소득이 아니라 왜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하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 가상자산 TF를 열어서 과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재논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기타 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2022년도 이후에 소득 발생하는 분 그리고 기타 소득인데 그리고 공제 금액은 250만 원이고 세율은 22% 정도가 되는데 2022년도가 아니라 2023년도 이후까지 좀 유예 기간을 더 갖자. 그리고 소득을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 소득으로 가져가자. 1년 늘어났으니까 이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이제 연장이 되는 거고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하자. 대신에 세율도 똑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이 개정한 대로 바뀌면 암호화폐를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희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과 관련돼서도 이제 증여를 앞두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증여나 상속에 있어서는 이 과세 방법에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이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그냥 2022년도 1월부터 거래소득을 과세한다라는 법이 신설된 것이지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증여 자산이든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부터는 상속 증여되는 시점에 가상화폐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용해서 상속 증여세를 이제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 가상화폐 이제 평가 방법 기준으로는 1개월간 이제 공표된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을 따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상화폐 특근법 이후 비트코인 시세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까지 오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가상화폐의 세금을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요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22년 1월 이전에 내가 암호화폐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이 증빙자료 거래 영수증과 또 거래소 구매 내역서를 준비하면 이 증빙된 서류에 한해서는 세금 면제가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또 때려 맞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최고의 방법은 증빙 자료들을 모아두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개월, 6개월까지만 이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그 거래 내역들을 좀 챙겨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